자,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터의 사례를 가지고 주주와 회사 간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예. 언제까지죠? 어, 주, 정기주주총 기준일 6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아우, 네. 나왔네. 주주 제한은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작년에 했던 주주총회 날짜 기준으로 올해 6주 전을 역산해서 그때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되고요. 임시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룰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생겼고요. 현,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보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과 쉰들러 홀딩스 저쪽 독일에 있는 회사거든요. 독일에 있는 회사하고 처음에는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지분을 넣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략적 제휴가 아니고 적이 돼버렸고요. 그렇게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쉰들러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강성부 선생님이 운영을 하시는 KCGI 자산 운용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번에 주주총회를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더니 KCGI에서 주주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어제죠? 어제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15일 이제 KCGI 운용은 간담회를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딱 6주 전에 공시를 했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도 2주 전에 정정 공시를 하는 바람에 기관 투자자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도 없고 6주 전에 딱 공시를 했기 때문에 6주 전에 제안을 해야 되는 주주 제안도 할 수 없었다. 이거는 명백한 주주권 침해다라는 게 KCGI의 어떤 주장이고요. 이거 법에서 이게 한 게 6주 전을 정해놓은 건데, 6주 전을 지켰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게 KCGI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운용을 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총이 공시가 뜨면 그걸 보고 이제 안건을 분석해서 회사의 스탠스를 정해서 주주 제안을 하고 아니면 찬성인지 반대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묵주를 정해놓은 건데 그게 너무 좀 급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주주 권한을 좀 침해한 것 같다. 근데 이게 12월 달이잖아요. 정기주총 네. 때 그냥 다시 또 제안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안건이 크리티컬한 건가 보네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우선 공실한 내용인데 임시 주주총회를 하겠다라고 11월 17일 날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12월 29일 날 주주총회를 할 거고 11월 17일 날 공시를 했고 그럼 저거 아마 역사를 안 해봐도 딱 6주가 된 날일 겁니다. 다음 안건은 이사 선임의 건인데 예, 예. 세부 의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을 하겠다, 나중에 정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12월 13일 날 저렇게 정정을 했고요. 음. 이랬더니 우선 이제 KCGI 입장은 법이 저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주 제한을 못했고 그리고 안건이라도 미리 알려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건데 2주 전에 딱 안건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운용사에서 검토하는 게 힘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내용은 법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보다 시킨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좀 대기업이라서 좀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보통 코스닥 상장사들은 우선 사장이 야 임총부터 열어 하면 이제
안건은 추후 결정 요렇게 요런 식으로 먼저 내잖아요. 그나마 이 회사는 이사 선임이라는 이제 주요 안건부터 먼저 낸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특정 이렇게 날려보고 그 다음에 소집 구총 이제 29일 2주 전 소집 공고 전까지만 안건을 확정져서 소집 결의 정정 내고 소집 공고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회사도 우선 뭐가 그리 급했는지 12월 29일 날 남들 다 쉬는 그 29일 날 임총을 여시는 거. 곧 정기주총이 열리는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거기다 안건도 사내이사도 아니고 기타 비상무이사, 사회이사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 거 보니까 좀 뭔가 급한 게 있었나 보네요. 자,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 중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호에 의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의 건 요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이사 이 네. 부분은 그 이- 감사를 자기 편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뭐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KCCI 입장에서는 내년 주총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를 선임을 해서 자기 편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한 명을 연말에 선임을 해버리면 내년 정기주총에서는 다시 선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감사위원 그래요? 감사위원 중에 한 명만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로 분리 선임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 정관에 이제 네, 만들었구나. 감사위원을 하게 돼 있고. 아, 그래, 정족을 다 채웠네요. 어차피 그렇죠. 정족수를 미리 채워서 네, 추가 선임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네,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년 주총에서 크게 분쟁이 있을 것 같으니 회사에서 미리 대응을 한 거다, 꼼수다라는 게 KCGI의 입장입니다. 충분히 KCGI 쪽의 그 이야기도 맞긴 한데, 법에 우선 어긋나진 않으니까, 예, 그게 좀, 그래도 보통은 투자자들 입장이다. 대형 투자자들한테는 이사회 한 자리를 보장하거나 이렇게 이제 공동 경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 갔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상장사 입장에서는 뭐 펀드 애들한테 자리를 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다가 외국계 기업과 경영권 문제까지 있다라면은 이건 뭐 회사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1월 17일이 29일까지 해가지고 6주는 더 된 것 같거든요. 한 7주째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하여튼, 조금, 기관 투자자 내부 프로세스 기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이 뻑한 것 같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뭐, 한 번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는 건 좀 특별기라 쉽지 않아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회사의 담당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렇죠. 굉장히 예, 스마트하게 잘하신 것 미리 같아요. 미리 대응을 한 거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정관은 어차피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감사위원 분리선임한 부분들도 어, 저 뭔가 발견했는데 예, 주주총회 소집 결의 6주 예, 예. 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죠? 6주가 되는 날이거든요. 아, 17일이 6주에서 아, 하루가 비어요. 그러면 이게 초입산이 어, 말일불산일 텐데, 네. 초이 불사님이라 가지고 하루가 비는데 그럼에도 초입산이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그렇죠? 그거 안 받아주면 그만인 거라서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돼서 선임을 해서 이게 했다는 얘기는 29일 날 인평에서도 자기들 회사 측에서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게 선임을 누르는 거라서 최악의 경우 소송 가서 뭐 안건 상정을 해도 뭐 주주제 안건에서 뭐 이기화 씨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그 다른 사람 뭐 A라는 사람 이기화 2-2A 뭐 주주제한 이거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진짜 그 싸우고 있는 해외 이제 독일 그 기업이 하지 않는 한은 독일 기업은 6주 전이고 몇 주 전이고 이런 거 생각 별로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리티컬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리고 29일 날 한다는 얘기는 뭐 급한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건.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 이제 저들이 놓친 게 있는데, 예. 어, 17일 날 이제 같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이 설정을 같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소집 결의를 예, 하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임시주총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주주 제한은 하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안건에 대해서는 자기들, 그러니까 그 운용사 쪽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어찌됐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법을 어긴 게 없고, 담당자 그렇죠. 입장에 돌아가 보면 미리 대응을 잘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역산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잘 대응을 한 그렇죠? 것 같고. 음. 뭐, 그 항의 전화는 많이 받겠죠. 항의 레터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받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알았어. 네.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싸울 거는 각오를 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신문에 보도기사까지 뿌릴 정도면, 뭐,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한국이 잘 이겼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 현대 엘리베이터 사례는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